혹시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또 앞으로 타게 될 전기차, 아니면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풍력 발전기까지요. 이 모든 첨단 기술의 핵심 비품 공급망을 단 한 국가가 무려 80% 이상 장악하고 있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바로 히토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거대한 흐름의 한가운데서 지정학적 또 산업적 지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는 한 미국 기업에 대해서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기업 분석이 아니고요. 기술 공급망, 국가 안보, 그리고 미래 산업의 판도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거대한 서사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왜 갑자기 이 기업에 열광하기 시작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추적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요. 이 이야기가 단지 원자재를 채굴하는 한 광산회사의 성공 신화, 그런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 게 아니다. 네, 오히려 한 민간 기업이 어떻게 자국의 산업 정책과 맞물려서 지정학적인 부대의 주인공이 되는지, 그리고 기술 패권 경쟁의 가장 중요한 플레이어 중 하나로 떠오르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인 사례 연구에 가깝다고 볼 수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표면적으로 보면 이야기의 중심에는 MP 머티리얼즈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냥 언뜻 보면 사막에서 흙 파는 광산회사 같은데 평범한 광산회사가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 평범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죠. 이 회사는 미국 본토에서 유일하게 대규모 히토류 광산을 소유하고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유일하게요? 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단순 채굴을 넘어서 수직 계열화라는 아주 거대한 목표를 거의 완성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수직 계열화. 경제 뉴스에서 자주 듣는 단어인데요. 이 경우에는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조금 더 와닿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쉽게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예전에는요, 밭에서 세계 최고급 원두, 그러니까 히토류 원석을 수확하는 것, 이게 1단계인데 여기까지는 할 수 있었습니다. 원두 수확까지는? 네, 하지만 그 원두를 로스팅하고 분쇄해서 에스프레소를 내리는 핵심 공정은 전부, 말하자면 이탈리아, 즉 중국에 보내서 처리해야만 했죠. 아하. MP 머티리얼스가 하려는 건 이제 그 원두법 바로 옆에 최첨단 로스팅 공장, 이게 2단계인 정제 시설이고요. 네네. 그리고 완벽한 에스프레소 머신을 갖춘 카페, 이게 3단계인 초강력 자석 공장인데 이걸 통째로 차리겠다는 겁니다. 아하. 빈투컵 전략이네요. 원두 생산부터 최종 커피 한 잔까지 모든 과정을 한 곳에서 미국 내에서 직접 해결하겠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과거에는 원석만 판에서 가공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중국으로 보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다는 의미네요. 맞습니다. 전기차 모터, 풍력 터빈, 스마트폰, 그리고 F-35 전투기 같은 최첨단 무기 시스템에 들어가는 연구자석까지 그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미국 땅에서 완성하겠다는 하나의 선언인 셈이죠. 와, 이건 단순히 비용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의 주도권을 완전히 되찾아오겠다는 국가적인 포석에 깔린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한 회사가 아무리 우리 혼자 다 하겠다 이렇게 선언해도요. 이미 수십 년간 이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는 중국과 경쟁하려면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필요할 텐데요. 물론이죠. 가격 경쟁감이 물론이고 기술력에서도 따라잡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뭔가 MP 머티리얼스에게는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조력자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정확히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이야기는 한 기업의 차원을 넘어서 국가 전략의 영역으로 들어갑니다. 전 세계 히토류 공급망의 80% 이상을 중국이, 그리고 3% 미만을 미국이 통제하는 이 극심한 불균형, 이게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 국가 안보의 치명적인 약점으로 여겨져 왔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미국 정부, 특히 국방부가 직접 나선 거군요. 맞습니다. 미 국방부와의 계약 내용이 그야말로 파격적이라고 들었습니다. 파격적이라는 말로는 좀 부족할 정도입니다. 광업업계에서는 전례를 찾기 힘든 수준의 거의 모든 위험을 제거해주는 형태의 지원이죠. 위험을 제거해준다. 네, 우선 텍사스에 짓고 있는 자석 제조 시설에 15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조 원에 달하는 자금을 직접 지원합니다. 2조 원이요? 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2조 원 지원이 시작에 불과하다고요? 아니 대체 그보다 더한 지원이 뭔가요? 생산된 제품의 판매를 보장해주고요. 심지어 가장 치명적인 위험 요소인 가격 하락의 위험까지 막아줍니다. 가격 하락 위험을 막아준다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원자재라는 게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폭등하기도 하고 폭락하기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계약이 특별한 겁니다. 예를 들어 히토류 자석의 핵심 원료인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줄여서 NdPr이라고 부르는데요. NdPr? 네.
미 국방부는 이 NdPr의 기준 가격을 킬로그램당 110달러로 설정했습니다. 110달러요. 네, 만약 시장 가격이 이 아래로 떨어지면 그 차액을 정부가 전부 보전해 줍니다. 잠깐만요. 그럼 MP 머티리얼스 입장에서는 시장 가격이 아무리 폭락해도 최소 110달러는 무조건 보장받는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사업에서 가장 큰 리스크인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정부가 그냥 없애준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맞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최근 보고서에서 이 계약 하나로 MP 머티리얼스의 사업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평가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감소했다가 아니라 사라졌다고요? 네, 사라졌다는 표현을 썼죠. 와, 월스트리트 분석 보고서에서 그런 절대적인 표현을 쓰는 건 정말 보기 드문 일인데요. 그렇죠. 이건 사실상 정부가 백지수표를 써준 거나 다름없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혹시 자유시장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은 없었나요? 물론 그런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입장은 명확해요. 이건 더 이상 순수한 시장 논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아, 안보의 문제다. 네, 반도체 공급망을 자국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칩스법을 통과시킨 것과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히토류를 제2의 반도체, 즉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자국 내 생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형태의 지원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겁니다. 그렇군요. 정부가 이렇게까지 나서서 사업의 모든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니까 그동안 이 분야를 외면했던 월스트리트의 시각도 180도 바뀔 수밖에 없었겠네요. 당연하죠. 골드만삭스의 보고서가 그 기폭제가 된 셈이고요. 네, 최근 골드만삭스가 이 기업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면서 매수 의견과 함께 현재 주가보다 32%나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했습니다. 32%나요? 네, 이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하루 만에 9% 가까이 급등했죠. 시장이 얼마나 이 소식에 목말라 있었는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보고서에 이건 더 이상 광산 이야기가 아니다. This is not a mining story anymore. 라는 문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금융분석가들이 보통 그렇게 문학적인 표현을 잘 쓰지 않잖아요. 잘 안 쓰리죠. 도대체 어떤 근거로 단순한 광산 회사가 아니라고 단언한 거죠? 바로 그 문장이 보고서의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골드만삭스는 NP 머티리얼스의 가치를 평가하면서요. 일반적인 광산 기업에 적용하는 가치 배수가 아닌 훨씬 더 높은 프리미엄을 부여했습니다. 훨씬 더 높게요? 무려 43배의 배수를 적용했죠. 43배요? 와, 일반적인 동종업계 기업들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정도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거의 기술주, 그것도 아주 유망한 성장 기술주처럼 평가했다는 이야기인데요. 정확합니다. 그 근거는 이 회사가 가진 독점적 지위, 즉 북미 유일의 히토류 수직 계열화 공급업체라는 강력한 해자, 모트 때문입니다. 아, 독점적 지위. 네, 2030년까지 미국 내 NdPr 수요의 50% 이상, 자석 수요의 약 40%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현재 이 시장을 거의 100% 중국이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그 전력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죠. 그렇군요. 단순히 훅을 파서 파는 회사가 아니라 국가 안보와 첨단 기술의 미래를 책임지는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한 겁니다. 정부가 든든한 안전장치를 깔아주고 월스트리트가 새로운 성장 스토리를 써주니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인 실제 수요처, 즉 대기업들의 움직임도 중요해지겠네요. 아, 애플과 GM. 특히 애플은 이미 5억 달러 이상을 이 파트너십에 투입하기로 약속했고요. GM 역시 자사의 차세대 전기차에 들어갈 연구자석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 MP 머티리얼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리스크를 제거해주고 월스트리트가 가치를 재평가해주자 애플이나 GM 같은 최종 소비자들이 이제 믿고 쓸 수 있겠다 하면서 줄을 서는 그림이네요. 네, 그야말로 완벽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맞습니다. MP 머티리얼스가 단순히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를 넘어서 전기차와 첨단 전자제품으로 이어지는 미래 기술 생태계의 심장부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들입니다. 더 이상 메이드 인 차이나 히토류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탄이죠. 자, 그럼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당장 주식 투자자가 아니라고 해도 이 거대한 흐름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첨단 기기의 공급망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그리고 예측 가능하게 바뀔 수 있다는 중요한 신호죠. 아, 안정적으로? 네. 특정 국가의 정책 변화나 무역 분쟁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로 때문에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가 미뤄지거나 전기차 가격이 급등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첨단 기술의 혜택이
외부 요인에 의해서 흔들릴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앞으로 우리가 구매할 전기차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지금 이 순간 바뀌고 있는 현장을 목격하고 계신 겁니다. 패러다임의 전환이군요. 네.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가장 싼 곳에서 만들어 전 세계로 판다는 세계화의 공식이 깨지고 조금 비싸더라도 가장 안전한 곳에서 만들어 쓴다는 블록화 안정화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 변화의 가장 선명한 예시가 바로 이 MP 머티리얼스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네바다 사막의 한 히토류 광산에서 시작해서 기술 패권, 국가 안보,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의 미래까지 아우르는 거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MP 머터리얼스는 평범한 광산 기업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월스트리트의 재평가를 받으면서 지정학적 중요성을 지닌 핵심 기술 기업으로 완벽하게 변모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또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죠? 미국이 중국의 압도적인 지배력에 맞서기 위해 특정 민간 기업에 이처럼 막대한 지원을 쏟아붓는 것처럼 앞으로 기술이 국가 안보와 더욱 깊숙이 얽히게 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산업에서 이런 형태의 국가 개입을 보게 될까요? 어쩌면 민간 기업과 국가 전력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흐려지는 새로운 시대를 우리는 이미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날의 히토류가 그렇다면 과연 내일의 핵심 산업은 무엇이 될까요? 배터리가 될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이나 생명공학이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입니다.